자, 수업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경제학 첫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OT만 좀 말씀드리면, 교재는 갖고 계신 그거 하시면 되겠고, 자세한 수업 진행 방식은 간평사 설명회를 우리가 했으니까 그것 좀 보시면 돼요. 근데 뭐 별거 없습니다. 예, 교재 간평사용으로 이론서뿐만 아니라 객관식 강의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론이야 뭐 사실은 기본서죠. 기본서는 사실 뭐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쨌든 간평을 준비하든 공무원을 하던 무슨 뭐 회계사를 하던 기초는 사실 똑같이 출발하기 때문에 대동소이한데요. 이 객관식 문제를 조금 좀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욕심을 좀 많이 내서 뭔가 회계사용 수준까지 해서 미시것이 많게 했는데 사실은 힘들어 하시더라고. 또 많은 분들이 목표가 꽈락을 넘으면서 한 60에서 70점을 목표로 많이 하시길래, 그리고 이제 간평사에 출제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간평사 전용입니다. 간평 전용. 예, 약간 그 문제만 소팅한 거야. 그래서 간평 기출 문제와 그걸 연습하기 좋은 공무원 문제라든가 회계사 문제에서 몇 개 괜찮은 걸 제가 샘플로 끄집어냈거든요. 예, 요거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약간 필요하면은요, 나중에 이번에 처음 실시했는데 요게 이제 기본이야. 요 두 가지가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하나 정도 추가를 하면 하프 모의고사 같은 거 이번에는 실시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뭐 수업을 듣고 이건 이제 시간 재놓고 시험 보는 거거든요. 그럼 막판에는 사실은 이렇게 시간 재놓고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전범위에 걸쳐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은 만큼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뭐 다른 과목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경제학은 이렇게 뭐 대략 한 20문제 풀고 20분 동안 설명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 이거는 선택입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중간에 핵심 이론 정리 같은 걸 우리가 해요. 근데 이것도 아마 선택으로 이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객관식 들어가기 전에 다른 과목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기본 내용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물론 객관식 시간에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긴 합니다. 근데 조금 불안하시거나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아니면 내가 경제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기본 강의 듣기에는 좀 버겁다, 그런 분들은 이 핵심 이론 정리를 듣고 객관식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정리 같은 거, 마무리 정리 같은 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험 대비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병렬 선생님 책으로 했어요. 가장 많이 하루의 끝장내기인가 그 책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요거 요 두 개만 잘 하시면 제가 봤을 땐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과 달리 올해는 뭐를 하나 더 추가하냐면, 요 기본 강의 있잖아요. 기본 강의에서 간단한 복습 문제를 제가 드리도록 해요. 그래서 이 복습 문제 같은 경우를 많이 드리진 않을게요. 예전에 제가 복습 문제를 드리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강의 시수가 좀 너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 푸는데도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고 복습 같은 거 이렇게 그 강의를 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약간 강의 보는데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복습 문제를 한 5문제에서 10문제, 말 그대로 이제 제대로 복습하시는가?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문제를 사실 풀어보셔야 되거든. 그래서 좀 쉬운 문제, 요거랑 이제 기본적인 간평 스타일 문제로 바꿔가지고 제가 낼 테니까 그것만 살짝 수업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복습 문제는 오늘도 나눠드렸는데, 그거와 관련한 정답과 해설이 있는 거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드릴 테니까 매번 수업 끝나면 나눠드리는 거를 한번 살짝 풀어보세요. 점수 매길 건 아니고 그냥 요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만 감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복습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잠깐 풀어드리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조금 달라진 거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강의 시간이 엄청 길진 않습니다. 하나당 뭐 40분, 30분 이 정도로 짧게 끊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횟수는 좀 많아 보이는데 전체 토탈 강의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도 임팩트 있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핵심 위주로 해서 기본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위주로. 보통은 여러분들이 특히 오프라인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강의 스타일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뭐 끄덕끄덕 잘 이해를 하시면서 야, 그거 뭐 너무 좀 응용하는 다른 것도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을까봐 제가 조금 파생적인 얘기도 가끔 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버거워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얘기를 중심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듣고 복습 테스트 하시고 살짝 아시죠? 1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학하고 회계학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잘 하시게 되면 안정적으로 100% 내년 시험에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셀프로 정리도 잘 하셨겠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테스트, 우리 모의고사 같은 것도 있긴 하잖아요. 전국 모의고사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마무리 정리용으로 살짝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수업 계획서에 보면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랑 더불어 가지고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 있는데 자, 우선 하나는 제가 운영하는 경제학 카페가 있거든요.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라고 치시면은요,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인가 이렇게 치시면 요거는 제가 운영하는 전용 경제학 카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뭐 경제학 관련된 과목들을 많이 수업을 해요. 뭐 회계사도 하고 노무사, 뭐 간평사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등등 하니까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볼 수는 있어요. 여기다 올려주셔도 되고,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뭐 제가 유튜브도 운영하는데, 그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 가지 관련된 동영상도 여기다 링크를 시켰어요. 왜냐면 유튜브가 좋긴 한데, 정신이 없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재생 목록이 있는데, 그냥 뭐 브이로그나 그냥 재밌는 거 잠깐 막 찍을 때는 상관없지만, 이게 강의용으로 하려면 좀 뭔가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게 게시판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 있어. 그래서 요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기 좋게 마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되겠고, 뭐 거기 보니까 포인트 노동 경제학은 아니고 포인트 그냥 요거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 요걸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밑에 네이버 카페에서 간평사는 역시 프라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간프라임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학원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역시 카페 네이버겠죠. 카페 네이버 .com 해서 간프라임입니다. 간프라임 이렇게 치시면 여기는 이제 우리 프라임에서 운영하는 카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임 수강생 전용 카페예요. 전용 카페 이렇게요. 요 전용 카페는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등업까지 해야 되는데 아마 2차 하실 때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전용 게시판이 있는데요. 관련된 이런 복습 문제를 풀거나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여기다가 동영상 같은 거를 링크해서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 올리지 않고 여기다 올릴 테니까 나름대로 간평 경제학 뭐 비법 무슨 동영상 같은 거 있죠. 영상 원포인트 강의 같은 거 여기다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 카페 같은 거에다가 작년에 빡세게 해가지고 간평 기출문제 연도별 해설까지 해놨는데 그거는
객관식 끝나신 다음에 나중에 연도별로 이렇게 쫙 해서 보는 거 그거까지 하시면 더 좋겠어요. 아무튼 기본 이론 듣고 객관식만 잘 하셔도 고득점 합격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나눠드리는 문제 있잖아요. 좀 크게 나눠드리는 이 문제를 집에 가셔서 오늘 이렇게 진도 나갈 건데 약간 이게 좀 뭐야 이거 하는데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만 해보시고 대충 답이 뭘까? 체크만 살짝 해두시고 제가 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라고 아이디어 말씀드리면 살짝 그 정도만 복습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강의는요 우리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 제가 판서를 조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노트 같은 거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직접 필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짱박사 경제학 필기노트 같은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따로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여기다가 링크 같은 거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2차 시험까지 보셔야 되잖아. 우리가 1차만 있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필기하고 손글씨 필요 없는데 2차 시험 있는 과목 같은 경우는 저는 직접 필기를 하시라고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씨체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가 소화시켜서 필기를 하면서 제가 판서를 좀 깔끔하게 할 테니까 그걸 정리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책에다 하는 것도 괜찮지만 남들이 필기한 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시간 세이브는 될 수 있지만 사실 길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필기를 하시는 게 진짜 시간을 세이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이 정도 하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기 카페나 여기 공부하는 방법 등등등 거기다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제학이 뭔가 입문 강의 들으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뭐 그거 안 들었다 생각하고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에 가볼게요. 경제학의 본질과 사고방식 이쪽에서 보시죠. 자, 이쪽에서 보시면 챕터 1장 경제학의 본질과 경제학이 도대체 뭘 배우는 거야? 예, 그거랑 사고방식.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제학은 어떻게 접근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제와 경제 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경제와 경제 문제. 네, 이렇게 있어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경제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경제 활동을 다루는 건데 경제 활동이 뭐냐라고 하면 자, 우리 인간의 경제 활동을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활동. 아니 도대체 그럼 경제 활동이 뭔데?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 그걸 먹고 사용하는 걸 소비라 하는데 소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야. 생산된 거를 뭐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들이 나누는 것을 분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배를 하게 되면 그 분배된 걸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걸 소비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에게 생산의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바나나를 먹고 싶습니다. 그럼 바나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사과는 별로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면 사과 생산보다는 바나나를 생산하는 게 더 좋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생산, 분배, 소비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경제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죠. 분배, 소비도 마찬가지인데 생산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생산할 때 여러 가지가 자원이 희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생산과 필요한 자원이 희소해. 그래서 자원의 희소성 여기서부터 사실은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원이라고 하면은요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어떤 원동력이 되는 건데 사람의 노동력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땅을 파거나 바나나를 만든다라고 할 때도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도구를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본, 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토지가 있어야죠. 토지가 땅이야. 에너지가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혼자 생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우리가 기업, 생산의 주체가 기업이라 얘기하는데 기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잖아. 그러니까 뭐 경영하는 능력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자원이 어떻다? 희소합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낭비 없이 생산해야 된다. 뭐 그런 쪽으로 끌고 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경제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살짝 보셔야 되는데 그게 인간의 경제 활동 요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자, 뭐라고 돼 있냐면 경제 문제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누가 생산하고 누가 얼마나 생산할 것이며 어떻게 분배하고 소비하는가. 자, 생산, 분배, 소비라는 그 세 개 단어 있죠. 그거는 저 뒤에 거시경제까지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 경제 활동을 할 때 경제 문제가 왜 생기는가? 이거 생산할 때 잘 생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왜 잘 생산해야 되는가는 거기 희소성의 그 단어 별표하시죠. 언제나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요, 희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에 비해서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이라는 말 밑줄 치세요. 자, 자원이 희소하다라고 할 때 요거 중요한 게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별표 3개 하시죠. 자, 희소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 거기서부터 경제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그 자원이 우리가 욕심이 많은데 여러분들 연봉이 1억이 돼. 그럼 사람 욕심은 한두 끝도 없어. 그럼 2억 벌고 싶고 2억 벌면 3억 벌고 싶고 계속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욕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용어 정리 이렇게요. 자, 밑에 한번 용어 좀 볼게요. 경제제랑 자유제가 있습니다. 그것만 잘 1번 체크하시죠. 경제제와 자유제 이렇게요. 자유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프리를 번역한 거예요. 프리 구즈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자, 우리가 자유롭다라는 것은 뭔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번역을 자유라고 해서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공짜라고 써주세요. 공짜제 이렇게.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얻을 수 있으면 그걸 바로 우리는 자유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러면 경제제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시작할 때 경제라는 문제는 희소성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의미야. 그래서 이 경제제는 대가가 발생하는, 대가를 치르는, 그러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경제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옆에 설명을 안 쓴 거는 우리가 당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설명을 안 썼어요. 이것만 잘 보시고 그 다음 밑에 소비재와 생산재 있는데 참고로 보세요. 자, 어떤 보리가 일반 소비자가 그 보리를 구입해가지고 보리차 만드는 데 사용되면,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인 소비자가 사용하면 그거는 소비재 이렇게 되고요. 청량음료 회사에서 보리음료를 만드는 데 인풋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생산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리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최종재입니까? 거기 나와 있는 생산재 아니면 중간 투입물입니까? 하는 거는 어떻게 사용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뭐 그 정도 보시고, 자, 다음 서비스 용역이라고도 합니다. 서비스 용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용어 정리 좀 해주세요. 그 앞에 이렇게 경제제, 자유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재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재화랑 서비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재화,
자, 커머디티 이렇게 하게 되면 뒤에 상품 하는데 재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을 약간 그려주시면 되겠고, 이 서비스는요 눈이 안 보여. 눈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안대를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엔 눈에 안 보입니다. 거기 보세요. 물건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어서 경제재와 같이 돈이나 노력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자, 그래서 밑에 예를 보세요. 의사의 진료 서비스, 이거요. 의료 서비스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도 제 강의를 신청하시게 되면 강의 서비스를 얻게 되는 거죠. 강의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노예같이 사람의 노동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하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 밑에 맨 마지막 줄에 상품 그거 하나 밑줄 치시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재화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서비스라고 그랬습니다. 요 둘을 합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용어만 하시죠. 우리가 이제 상품이 뭐 이렇게 하면 상품이 뭐야? 뭐 회계 처리하는 그런 거보다는 우리 경작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묶어서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이것도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4번에 본원적 생산 요소 이렇게 있습니다. 본원적이라는 것은 뭐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그냥 기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생산 요소. 저 앞에 우리가 뭔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동이라고 해서 L이라고 쓸 겁니다. 약자로 체크하시죠. 레이버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게 노동. 그래서 우리 사람을 고용해서 인적 자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자본 K라고 쓸 겁니다. 원래 C라고 써야 되는데 뭐 독일어에서 K 뭐 자본론 할 때 다스 캐피탈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럴 때 이제 독일어에서 유래했다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K로 굳어졌어요. 이제 자본인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 앞에 뭐라 그랬냐면 뭔가 생산할 때 사람들이 땅을 그때 직접 손으로 파는 게 아니라 도구가 있어야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캐피탈 구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본으로서 우리가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기계, 생산, 설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자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바로 밑에 또 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신이 인간한테 준 어떻게 보면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캐피탈은요 우리가 만든 거야. 도구니까. 그래서 인간이 만든 생산 수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나 사업하려고 하는데 투자 자금 이런 거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실물 자본입니다. 실물 자본으로서 우리 거시경작에서도 얘기할 텐데 거기서 뭐 금융 자본 같지? 너 주식에 투자할 때 자본 있니? 나 사업하려고 하는데 자본 있니? 그거는 금융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financial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러니까 요건 실물 자본이니까 실물자를 빼도 돼. 그러니까 자본은 그냥 이렇게 생산 설비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투자할 때 자본금 뭐 이런 거 얘기하게 되면 financial이라는 말이 보통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용어 정리를 했고요. 다음 두 번째. 자, 희소성과 기회비용 제목 잘 체크하시죠. 자, 우리가 희소성 때문에 뭔가 어떤 걸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걸 이제 기회비용 이렇게 하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기회비용 계산하는 게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수능이나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시험에서는 기회비용 계산하는 게 좀 출제가 되긴 해요. 자, 기본 개념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희소성이라는 게 모든 선택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도 왜
간평사랑 무슨 뭐 변호사랑 회계사, 농사 많은데 왜 간평사를 선택했습니까? 시간과 노력과 뭐 체력과 돈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간평사를 선택을 했겠죠. 간평사 시험을 선택을 했고, 간평사 시험을 선택할 때 또 공부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학원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학원을 선택할 것인가? 프라임을 선택할래? 아니면 뽀라임 학원을 선택할래? 뭐 이런 다양한 학원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뭘 고민합니까? 모든 학원을 다 신청하면 되잖아. 내가 막 집에 막 100억이 있어. 그럼 뭘 고민해요? 모든 선생님 다 신청해서 그냥 다 들으면 되는 거지. 근데 또 다 듣기는 힘들죠. 시간이 제한됐으니까. 근데 뭐 시간도 제한 없다고 할게요. 어차피 나는 10년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아무튼 프라임을 선택했는데 그 다음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오프라인으로 직접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장단점이 있죠. 뭐 이렇게 남 얘기를 너무 듣기보다는 자기가 좀 경험을 해보세요. 온라인이 적합한 사람이 있고 오프라인이 적합한 사람이 있어. 온라인을 하다 보면은 30분 한 1시간 강의를 막 2시간 3시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자꾸 반복해서 듣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핑계를 대긴 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또 배속으로 들어. 근데 사실 경제학과 회계학 이런 것들은 배속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말이 느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프도 그리고 내용을 쭉 이해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속도를 올리게 되면 그러면 그 이해가 잘 안 된다니까. 그래서 와, 나 완강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러면 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공부한 사람은 이미 다 완강했으니까 점수 잘 나오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오히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수강을 하게 되면 자꾸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알아야지. 내가 자꾸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이거 안 되겠어. 그리고 자꾸 뒤로 미루게 돼. 그렇게 되면 오프라인으로 꾸역꾸역 나오는 게 맞고, 그걸 철저하게 잘 지키시는 분도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굳이 뭐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프라인으로 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듣는 것도 괜찮고, 그거는 여러분 상황에 맞춰야죠. 집이 학원에 가깝다, 오프라인 듣는 것도 괜찮죠. 근데 집이 너무 멀다, 왔다 갔다 한 3시간 낭비해야 된다, 그럼 온라인 듣는 것도 괜찮은 거죠. 아무튼 매 순간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1년의 이런 선택 과정에서 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선택은 요 희소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1번에 보시면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 가능곡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희소성 다시 한번 밑줄 치고 옆에 합리적 선택이라는 말도 밑줄 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원이 희소한 거야. 자원이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이 체력도 자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너지도 자원이야. 왜냐면 이게 시간이 가면서 작년, 올해 자꾸 공부하다 보면 체력도 자꾸 딸려요. 그러니까 이 자꾸 나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감안을 해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죠. 이 잘 선택한다라는 말은 좀 너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경작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이 잘 선택한다라는 것을 거기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합리적이 레셔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이렇게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 합리적인 선택, 언제나 합리적인 인간,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건데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을 합리적 인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 뒤에서 우리가 다시 얘기할 건데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게 합리적이냐라고 하면 내가 간평사 시험에 합격하기로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합격하는 게 제일 좋냐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단 기간에 합격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간평사를 어차피 내가 준비가 됐더라고 해도 내년 시험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이왕 시험 볼 거면 고득점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게 되는 거, 요거 최소 비용, 이거는 뭐냐면 미니마이즈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리고 최대 성과다, maximize 이런 말을 쓸 거예요. maximization 이렇게 쓸 겁니다. 명사화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minimization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경작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 minimize 요거를 최소화 한다. 명사야. 극소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maximization 이거는 최대화. 그리고 이렇게 수업 들으실 때도 필기도 하시면서 또 언제나 이렇게 읊조리세요. 그래서 입에 조금 익숙하게 붙이셔야 돼요. 극대화 이런 표현입니다. 나중에 우리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최대, 최소 이걸 합쳐서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최적화라는 말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적화는 optimization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밑에 2번에 효율적인 그 말도 같은 말이야. 그래서 효율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아니 시험 공부를 할 때 잘 선택해야 되잖아. 왜 이렇게 고민하냐면 낭비를 없애려고 하는 거야. 지금 동의어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최소 극소, 최대 극대화, 최적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우리가 같은 말로 아울러 가지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효율성을 많이 추구하게 됩니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낭비가 없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독점 시장은 비효율적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할게요. 참고로 독점은 나쁘다. 우리가 이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얘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독점이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낭비가 있어 이런 뜻이야. 나중에 하겠지만 독점이라는 것은 기업이 하나 있는 거야. 홀로 독자예요. 모노라는 게 기업이 한 개. 자, 기업이 한 개 존재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아니 신입사원을 뽑는데 한 명밖에 없어. 경쟁률이 1대1이야. 그럼 뭐 준비를 잘 안 하죠. 나 안 뽑으면 뭐 뽑을 사람도 없고 너네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준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경쟁이라는 게 필요해. 이 정치도 마찬가지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게 경쟁자가 없게 되면 나태해지는 겁니다. 낭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정도 보시죠. 자, 여기서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는 최대 효과의 원칙, 최소 비용의 원칙, 예, 같은 말이고 그게 최적, 합리적 같은 말입니다. 자, 밑에 참고에 우리 경제학의 기틀을 마련한 사무엘슨이라는 학자는요, 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자원을 낭비라는 말 쓰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낭비. 오용한다, 잘못 사용하는 거야. 그게 비효율적이죠. 그게 비효율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범법자부터 해서 정책 담당자인데 정책 담당자가 어쩌다 한 번 시행착오 하는 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인간의 능력이 한계 있으니까. 근데 매번 시행착오를 한다? 그것도 낭비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다음에 뭐 난림공사, 부정부패, 정치인 등등등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매 순간 이렇게 직면하는 선택에서 합리적 선택을 해야지 성과 결과도 좋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생산 가능 곡선이 있는데 그거는 밑줄 치세요. 사실 시험 문제 거리는 그게 이제 1번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죠. 기회비용과 희소성을 고려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효율성, 네, 그거를 잘 표현하는 대표적인 어떤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다가 용어 정리 좀 할게요. 생산이잖아. 프로덕트입니다. 프로덕트. 가능이야. 파서빌리티. 곡선이야. 커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로요. PPC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돼요. P,
C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이게 뭔가요? 라고 하면은 한 국가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가 무수히 많은데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재화를 X축과 Y축에만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세상에 두 개만 있다고 얘기할 거야. 여기는 XJ, 여기는 YJ.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는 게 이 두 재화가 무엇인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남자는 2명밖에 없어. 뭐 남자친구 있으면 나머지 기타 등등. 아빠부터 동생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세상에 여자는 2밖에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자친구랑 기타 등등. 이렇게.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부분을 관심사가 되는 변수를 여기다가 놓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비교 대상이야. 기타 등등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재화로 표현할 땐요, 이게 사과다 그러면 여기는 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복합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합재. 그래서 경작에서 뭐 복합재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바로 그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간평사 시험 준비를 하는데 1차 과목은 2개밖에 없어요. 무슨 과목? 경제학. 그리고 다른 과목은 뭐가 있어요? 기타. 이 기타 과목이 뭐 민법, 회계학 여기 1차 과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2차 과목도 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주어진 체력과 시간과 돈을 투입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점수라 할게요. 경제학. 그러면 제 수업을 듣게 되면 이렇게 90점까지 받았다고 합시다. 100점이 안 됩니까? 그거는 뭐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능력 뭐 이런 것도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100점 받는 것도 좋은데 100점 받다가 경제학만 신경 쓰면은 다른 과목이 이거는 빵점 받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조정을 해야지. 만약에 기타 등등 뭐 회계학이라 할게요. 회계학은 좀 어려워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60점이다 이렇게 점수를 댔다 할게요. 요거 B점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B점은 경제학은 그래프 읽는 방법입니다. 경제학은 빵점인데 회계학은 60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선택 가능한 저기 보시면 생산 가능이잖아. 선택 가능한 영역을 표시를 하려고 하는데 영역은 A점에 해당하는 게 경제학 90점에다 다른 과목 빵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B점은 경제학은 빵점인데 회계학은 60점 이렇게 받은 점수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어느 하나가 빵점이면 좀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경제학의 일정 부분을 포기합니다. 그럼 회계학 점수로 올라갈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점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할게요. 경제학이 뭐 70점 받으면서 회계학은 이렇게 50점 받는 거 이런 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점 같은 경우는 경제학을 70점 받고 회계학은 50점 이렇게 받는 경우죠. 자, 그래서 내가 주어진 체력과 노력과 이거를 통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점수를 쭉 나열한 곡선이 이렇게 될 거예요. 요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태의 점들이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요 점을 내가 선택했다 할게요. 경제학은 70점인데 회계학이 40점 겨우 꽈락이 넘었어. D는 달성 가능하다니까. 이거는 D는 달성 가능하지만 낭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D인 70점과 40점은 달성이 가능해요. 달성이 가능하지만 이렇게요. 그리고 하나 필기할 때요. 뭐 이쁘게 안 하셔도 돼. 만약에 필기하는데 뭐 이렇게 수업을 놓친다 그러면 차라리 필기 안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필기할 때는 연습장이나 공책에다가 물론 필기를 빠르게 잘 컬러풀하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돼. 근데 이제 한 가지 색깔로 해서 제가 탄서하는 거나 내용하는 거 끌적끌적 하세요. 그 다음에 그날 배운 거는 그날 복습하셔야 되거든. 그럴 때 중요한 내용을 책에다 옮겨 쓰시거나 그것도 괜찮습니다. 책 넘기시면서 중요한 거 볼 수 있으니까.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 무슨 서브노트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을 하려면 필기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게 중요한데 필기하다가 강의를 놓친다 그럴 수가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필기를 대충대충 하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 색깔로 컬러풀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아셨죠? 자, D와 같은 점은 여기죠. 70점과 40점 달성 가능해요. 근데 최선을 다한 건 아니지. 낭비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낭비를 뭐라 그랬습니까? 비효율적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비효율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하면 주어진 자원과 노동과 이런 거 시간을 투입해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점들을 나타내는 게 생산 가능 곡선이야. 하나만 더 할게요. 자, D점 말고요. 2점이 여기를 할게요.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요. 2점은 70점 받고 60점 받는 거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는 2점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점 경작을 70점을 받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계학 점수가 60점은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달성이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로 한번 가보시면 한 사회에 자원과 기술이 주어졌을 때, 그 주어져 있을 때 밑줄 치세요. 그게 희소성이라는 거 뜻이야. 그러니까 자원도 주어져 있죠. 기술이 주어져 있죠. 그때 그 사회가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두 생산물의 여러 가지 조합들을 나타내는 곡선이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생산 기술 측면에서 얘기해서 뭐 기술적 효율성, 그래서 화살표에 나와 있죠. 경제적으로 곡선상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상태를 나타내고요. 그 안쪽에는 낭비가 있는 것이고 바깥쪽은 도달할 수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 밑에 but 그건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소비재 생산량과 생산재 생산량이 있고 C, D, E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율적인 점들을 나타냅니다. G점은 어떻게 된다? 거기 책에 있는 그림은 밖에 있네. 달성할 수 없는 상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활용되냐면 여기까지 개념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요거 의미는 밑에 기회비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IQ가 상승했어요. IQ가 뭐 120이었는데 430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이렇게 밖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된다. IQ가 상승하거나 갑자기 시험 기간이 뒤로 미뤄졌어.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뒤로 미뤄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증가하면 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국가로 생각한다 그러면 새로운 자원이 발견이 되거나 지하 자원이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 진보가 일어났어요. 뭔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나의 능력치가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능력치가 상승합니다. 여기 보시면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possibility 이렇게 표현했는데 얘가 커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능력치가 상승하면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PPC라고 할게요. PPC가 밖으로 이동하게 된다. 밖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번 문제로 점수 주는 걸로 할 때 다음 중 생산 가능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회비용 나와 있는데 그거는 같이 묶어서 좀 설명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수업이 끝날 때 제가 칠판을 막 그렇게 많이 지우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집중해가지고 생산 가능 곡선, 요거 최적화, 그리고 최소, 극대, 극소 요런 얘기들, 합리적, 희소성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자꾸 읊조리셔가지고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보셔야 될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또 기회비용인데 그거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